저는 20대 초반에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나락 한번 찍고 왔습니다. 현타가 빡세게 와서 사람의 심리와 본능에 대해 공부하고 미친 듯이 사람 경험도 쌓았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지난 3개 영상으로 구독자가 곧 1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가볍게 들어보세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역대급 기자회견이 있었죠. 민희진 씨는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했던 여론을 단 2시간 만에 기자회견으로 역전시켰습니다. 공개적인 마녀 처형이 될 거라는 예측과는 달리 엄청난 입담과 존재감으로 대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죠. 일단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거는 제 알바가 아닙니다. 우린 그냥 이 사태를 통해서 얻어갈 걸 얻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얻어가야 할까요? 국힙 원탑이네, 착장이 이쁘네,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꿰뚫는 눈을 길러야 돼요. 저는 민희진 씨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마음을 어떻게 훔쳤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도구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힘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무기들을 손에 넣고 잘 활용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죠. 저는 민희진 씨가 엄청나게 불리한 분위기 속에서 단 2시간 만에 사람들을 설득한 데에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희진 씨가 이런 방법들을 의도적으로 썼는지 아닌지는 저는 몰라요. 의도를 했던 아니었던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보여지는 이미지, 감정, 느낌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저는 민희진 씨가 다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약자 대 강자 구도. 두 번째, 감정 대화법. 세 번째, 약간의 빈틈. 네 번째, 모성의 코드. 이 4가지 관점에서 기자회견을 분석해보죠. 첫 번째, 약자 대 강자 구도. 민희진 씨는 사람들에게 약자 대 강자의 구도를 어필했어요. 자신이 철저하게 약자 쪽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인터뷰 중에 나는 일개 회사원일 뿐이고 대기업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뉘앙스를 어필하죠. 사람들에게 회사원 대 대기업의 구도에서 억압당하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연민과 공감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민희진 씨는 나아가서 이런 약대 강의 구도에서 정면으로 대결하는 인상을 던져요. 언더독이란 궁지에 몰린 개라는 뜻인데 스포츠에서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언더독 효과는 약자가 이기는 걸 바라게 되는 사람들의 심리를 말하죠. 민희진 대 하이브의 대결 구도는 이런 언더독 심리를 자극하기에 딱 좋습니다. 민희진 씨가 언더독이고 대기업인 하이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맞다이로 들어와.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런 데서 사람들의 도파민이 폭발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강자인 하이브가 양아치 짓 하니까 내가 정의감에 의해서 할 말을 하는 거다 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전달해요. 이렇게 되면 대중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로 보이는 민희진 씨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싶어지고 이기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마치 혼자서 싸우는 여전사 잔다르크 같은 인상이 느껴지죠. 민희진 씨는 이런 언더독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마녀에서 잔다르크로 180도 바꿔버립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약자고 언더독이에요. 그래서 이 언더독 이미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동요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감정 대화법. 민희진 씨는 인터뷰 내내 거침없이 솔직한 발언으로 이목을 이끌었죠. 눈물, 과감한 발언, 욕까지 불사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효리 씨 같이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미지가 느껴졌죠. 개저씨, 양아치, 씨발새끼, 불쌍한 내 새끼들 이런 말들과 자기 생각들을 눈치 안 보고 노빠꾸로 내뱉었어요. 저는 이러한 대화 방식을 감정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생각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표현하는 대화 방식을 말하죠. 90%의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적당한 가면을 쓰고 자신의 감정과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쿨하고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주관을 매우 솔직하게 말하는 감정 대화법을 적절하게 잘 쓰면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덱스나 김희철 씨 같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잘 하시죠. 민희진 씨는 이런 감정 대화법에 더해서 눈물로 호소하고 소리도 치면서 사람들의 감정에 동요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이러한 표현 방식에 훨씬 더 마음을 뺏깁니다. 솔직한 표현 방식과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말투에서 진정성이 느껴지네. 아, 레알 이건 찐이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판단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이던 아니던 솔직하게 보이기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민희진
민희진 씨가 실제로 어떤 마음을 갖고 행동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들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무방비로 빼앗기는 걸 방어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상대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써먹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약간의 빈틈. 민희진 씨를 보면 완벽하기보다는 어딘가 빈틈이 있고 인간미 있는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많이 풍기죠. 그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이 민희진 씨의 기자회견 패션이에요. 화장기 없는 민낯, 캐주얼한 파란 캡 모자, 수수한 녹색 스트라이프 맨투맨 차림은 이미 그녀의 아이콘이 되었죠. 이 패션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에 관심이 없는 친근한 언니 같은 느낌을 전달하는 겁니다. 만약 민희진 씨가 여성 CEO처럼 명품 옷을 걸쳐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왔다면 여론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패션뿐만 아니라 말하는 데 있어서도 민희진 씨는 시종일관 돈에 관심 없다는 의사를 어필했어요. 배민만 시켜 먹었다. 나는 명예에 관심이 있는 여자다. 등의 발언들에서 유추해볼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원래 좀 이런 성격이다. 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철두철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주죠. 이런 발언들이 모두 민희진 씨의 이미지에 약간의 빈틈과 인간미를 만들어줍니다.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천재 같은 느낌은 사람들에게 거부감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이와 반대로 민희진 씨는 어딘가 빈틈이 있고 어리숙한 느낌을 주죠. 이런 빈틈들이 사람들에게 친근함을 줍니다. 뭔가 친해지고 싶고 공감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너무 완벽주의자 같은 모습보다는 이처럼 약간의 허점을 남겨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번째, 모성애 코드. 민희진 씨 하면 뉴진스의 엄마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오죽하면 뉴진스 맘이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이번 기자회견을 보면 민희진 씨는 뉴진스라는 예쁜 애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하게 사투하는 엄마라는 이미지가 그려져요. 원래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인간이라면 동요할 수밖에 없는 모성애라는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느꼈어요. 우리 민지가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착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울컥하게 되죠. 뉴진스는 명실상부 최고의 국민 여동생 아이돌입니다. 그런 사람을 키워낸 엄마라니 더욱더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죠. 그 예쁜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한 여자가 혼자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구나 라는 상상력이 탁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민희진 씨는 뉴진스의 실제 어머님들과의 관계와 대화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너무 걱정돼서 뉴진스 어머님들이 맨날 전화를 해주신다던가 하는 스토리들이었죠. 이러한 얘기들도 모두 사람들의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기여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건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끌리는 쪽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기울게 되는 거죠. 민희진 씨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약자 대 강자 구도, 언더독 프레임. 두 번째, 감정 대화법. 세 번째, 약간의 빈틈. 네 번째, 모성애 코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성이 아닌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보다는 머릿속에 남은 이미지와 느낌만으로 기억하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민희진 씨는 사람들의 감정을 설득하는데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앞서 말했지만 누가 잘했냐가 아니라 얻을 걸 얻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코드를 심어두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에요. 오늘 얻게 된 도구들을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지도 모르니까요.